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장미 대선이 확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진 대선 일정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분양시장도 덩달아서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요, 조기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9일 이른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건설사들도 주택 분양 일정에 대해서 깊은 고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대선이나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네,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대선이나 총선 같은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일단은 1980년대 이후에 역대 대선하고 총선이 있었던 연도의 주택 매매 가격은요, 오히려 전년도 비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총선하고 대선이 함께 치러진 1992년에는요, 무려 4.97%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총선만 있었던 2004년에는 2.07% 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 17대 대선이 있었던 당시에는요, 주택 가격이 3.14%인데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0.03%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시장에서도요, 대선하고 총선 같은 이렇게 정치적인 큰 이슈가 터지면 주택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딱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은 분양시장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의 경우 이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면서 건설사들이 일정 조정을 하는 게 불가피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3월부터 5월까지는 통상적으로 분양시장의 최대의 성수기입니다. 봄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고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 달에 대통령 대선이 끼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선 일정을 피해서 분양 물량을 잡기 바쁜데요. 그래서 대선 이후나 아니면 대선 전으로 분양 물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판결 전과 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4월에서 5월 달 분양 계획 물량이 판결 전과 후에 비교했을 때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4월하고 5월 분양 물량이 10%나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인포에서는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탄핵 판결 전과 후가 어떻게 물량이 다른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탄핵 판결 후 5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물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4에서 5월 달에 분양 계획 물량이 54,600가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탄핵 전에 조사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3월 9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6만 1,000가구를 분양할 거라고 조사가 됐었는데, 그래서 탄핵 결정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에 10.5% 감소한 것으로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월별로 따져보면 어떤가요? 일단은 4월 달이 변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4월 달은 25,800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탄핵 직전에는 37,700가구를 분양한다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무려 3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5월 달은 28,800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탄핵 전에 조사했을 때는 23,300가구를 분양한다고 발표했으니까 23.7%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월 계획 분양 물량은 줄고 5월 대선 이슈 이후에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물량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그래도 4월이 감소폭은 크지만 분양 물량은 꽤 많아요. 이렇게 물량이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건설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선 이슈가 생기면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고 집객 효과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대선을 전후해서는 사실 분양 일정을 잡지 않은 게 관례인데요. 그래서 대선 이후로 아예 미루거나 아니면 대선 전후로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4월 달은 분양 물량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분양 성수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 대선 이슈를 피해서 4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대선 이슈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4월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정된 분양 물량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서울과 지방 간의 차이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7,700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탄핵 직전에 34,400가구 대비해서 8.6%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런데 지방광역시는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400가구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에 1,150가구 대비해서 17.3% 감소한 물량이고요. 지방 도시는요, 18,400가구에서 작년이 24,400가구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10% 감소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4월에서 5월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은 GS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고잔 신도시에서 3,400가구의 대규모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7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림산업도 서울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요. 성동구에서 그 뚝섬 3구역에서 총 270가구 규모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5월 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도 세종시에서 6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은 지방인 경북 포항에서 1,50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5월 첫 주는 잘 아시겠지만 황금 연휴가 있는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분양 물량은 5월 중순 이후에나 풀릴 텐데요. 그럼 올봄 최대 성수기는 대선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3, 4월 달은 한창 성수기여야 할 봄 분양시장이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분양 일정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도 청약 일정 잡기가 다소 곤란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수기 기간에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사들도 당초 계획을 속속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단지들이 5월 대선 이후로 분양을 미루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건설사들을 통해서 분양 일정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미뤄지는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4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에서 700가구 정도의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사가 있습니다. GS건설이 이곳에서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대선 이슈가 겹치면서 5월 중순 이후로 미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월 초에 예정됐던 김포 걸포지구 분양도 추후로 연기할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이나 포스코건설 같은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이 좀 비슷합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인천 노년지구에서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단지 분양 일정을 5월 달로 수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건설 역시요. 대선 반석동이나 의정부 장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5월 중순 이후로 분양 일정이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반도건설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원주에서 분양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모든 일정을 연기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단지들이 있군요. 그럼 5월 대선 전국이 좀 더 뜨거워지면 재조정할 분양 일정을 다시 바꿀 사례도 늘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럴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장미 대선 이슈라는 굉장히 큰 이슈와 더불어서 또 대선과 더불어서 올해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장기간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이 기간을 피해서 분양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 4월 달에 분양해야 될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해서 계속해서 늦추고 있고 또 언제 정확하게 분양을 할지도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양 일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재조정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혹시 분양 일정 조정이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연관성도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주자들 그리고 대선 당선자가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지도 관건인데요. 왜냐하면 그 공약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내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사실 이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활성화가 이슈가 됐다면 앞으로는 어떤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정과 임대 정책에 초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기 정권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기존 정부와는 다르다고 예상이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와 더불어서 그 전에 이명박 정부 역시 부동산의 안정화보다는 활성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면 앞으로는 다시 규제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이 풀어줘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범위도 높여서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 강화 관심 갖는 분들 많을 텐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대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세 강화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보유세 강화는요,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임대소득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 때문에 서민들에게 골고루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임대세 과세를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이 불평등한 현재 시장을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9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나요? 아니면 5억 원 이상이 넘는 토지 소유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요.
0.79%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비중인 1.09%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이 있나요? 네,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월세 상한제, 또 후분양제 도입 같은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논의 가능성이 큰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안들이 시행이 된다면 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보다는 서민들의 좀 집값 안정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찬반 논란이 거세기 때문에 바로 실시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후 논의를 통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가계부채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금리 상승 가능성이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안정화 대책을 적절하게 잘 시장에 적용하는 그런 해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단기적인 해법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톡톡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